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에는요, 경기도 용인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경기도 용인에 입지하고 있죠. 물건 번호는 118973번에 해당되는 물건입니다. 사용 승인일 1994년 11월 28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 한번 볼까요? 땅의 면적 207평, 연면적 건축물의 면적이죠. 376평입니다. 매가 현재 45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시죠. 최대 융자 32억 가능합니다. 현재 융자도 32억이고요. 그래서 현재 소유자께서 저당권, 근저당권을 설정하시고 금융권에서 최대 융자 32억에 대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대출을 우리가 받기가 조금 더 쉽죠. 현재 소유자가 받으신 대출을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채무인수 받으셔서 그대로 32억 최대 이용자 누리시게 되면 실인수가 13억으로서 본 모텔을 취득할 수 있겠죠. 월 매출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월 매출 7,500만원씩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객실수 32개, 주차 대수 20대 이상 가능하시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주거 지역 중에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한 평당 2,479원에 해당되는 경기도 용인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공시지가 1,050만 2천원이죠. 본 물건의 가장 큰 타이틀은요. 작년이죠. 2019년 6월경입니다. 6월경 해당 소유자께서 얼마를 투자하셨냐면 12억을 투자하셔서요. 전체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리모델링 완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리모델링도 말이죠. 일부 리모델링, 그 밑으로는 수리수선을 하셨다. 일부 리모델링을 하셨다. 또 본 물건처럼 전체 리모델링을 했다.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실무에서 말이죠. 이러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골조 리모델링.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골조 리모델링 완료. 이러한 표현도 쓰거든요. 이거는 이제 소유자께서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골조 리모델링 완료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건축물에 보시면은 주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주기둥. 그 다음에 천정, 벽면 이걸 다 남겨놓고 전체적으로 골조만 남겨놓고 리모델링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리모델링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유자께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요. 인근의 독점 상권입니다. 독점 상권 상당히 유리한 상권이죠. 일반 상업 지역이 아니고요. 일반 주거 지역 중에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따라서 인근의 거의 독점 상권이라고 보시는 거죠. 상업 지역은 일반 호텔이나 모텔이나 또는 관광 호텔에 대해서 시군구에서 건축 허가를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다 내주게 되어 있죠. 건축 허가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말이죠. 그런데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요. 서울에서는 건축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대로변에 입지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큰 대로변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편도 3차선 이렇게 큰 대로변에 이쪽 땅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제3종 이러한 경우에 관광호텔, 일반 호텔이나 모텔은 허가가 안 나고요. 이쪽에 이렇게 관광호텔을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요. 상업지역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 허가를 안 내주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렇죠? 주거지역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쾌적한 주거 환경입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 유해가 되는 건축물은 해당 시군구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죠. 여기 거주자들을 위해서 말이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국토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밟고 있는 땅도 용도 지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토를 용도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말이죠. 최유효 이용이나 또는 이렇게 주거지역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상업지역은 어떻습니까? 상업지역은 수익성이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상권 같은 경우는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호텔이나 모텔에 대해서 건축 행위 허가를 내줄 확률이 거의 없다. 그래서 현재 시점도 인근의 독점 상권이지만 향후에도 독점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해당 모텔 같은 경우는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합니다. 통행이 가능. 여기에서 통행이라는 거는 차량 통행이나 차량 통행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이쪽에 이제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도로가 있고 해당 모텔이 이렇게 입지하고 있습니다. 모텔이 입지하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정문이라고 보시면 이쪽이 이제 후문이죠. 후문 쪽에 이렇게 또 도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로가. 그래서 정문에서도 이렇게 주차장 진입이 가능하겠고요. 후문에서도 이렇게 주차장 진입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호텔이나 모텔은 어떠한 장점이 있겠습니까? 접근성이 유리하죠. 접근성이 유리하기 때문에 상업시설에서는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모텔 같은 경우는 인근의 독점 상권이고요. 리모델링도 완료가 되어 있고 양방향 소통 통행이 가능한 이런 유리한 입지 조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현재 누리고 있고 향후에도 꾸준히 여러분께서 관리 감독을 잘 하신다면 안정적인 수익률을 꾸준히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텔 왕제가 말이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려봤는데요. 한번 표를 그려서 우리가 한 번만 더 살펴볼까요? 한 번만 더 살펴보고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지역 중에 우리가 일반 상업지역이 가장 대표적이죠. 일반 상업지역. 주거지역을 세분화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세분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대표적으로 제3종 일반
주거 지역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용도 지역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요,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을 비교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점, 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장점, 단점. 먼저 이제 장점을 한번 볼까요? 장점. 일반 상업 지역의 장점은 뭡니까? 가장 큰 장점. 일반 상업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보다 지가 상승이 더 유리하죠? 지가 상승이 더 유리합니다. 지가 상승이 유리하기 때문에 향후에 매도하시게 된다면 시세 차익을 더 높게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지가만 상승한다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부동산이 호텔이나 모텔은 아니죠. 월 매출도 꾸준히 유지하셔야 되겠고 시설물도 꾸준히 관리를 잘 하셔야만이 지가 상승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데요. 다른 요건은 동일하다 가정을 했을 때 용도 지역 두 가지만 비교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업 지역은 어떻습니까? 교통망이 잘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역세권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역세권입니다. 신도시를 개발하시더라도 역세권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 이 토지는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개발을 하고요. 모든 사람이 공용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이제 주거지역, 아파트를 이렇게 우리가 건설을 하고요. 이쪽이 뭐 공원이랄지,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주거지역, 이쪽도 주거지역, 이쪽에 뭐 공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가장 큰 도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세권에서는 이쪽이 어떻습니까? 역세권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요가 많다. 호텔이나 모텔을 이용하시는 우리 손님들의 수요층이 아주 더 두껍다. 어디에? 주거지역에 비해서. 그렇죠? 이쪽이 만약에 주거지역인데 여기가 A 모텔이 있고요. 역세권에 B 모텔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층에 수요가 더 많을까요? 역세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B 모텔이 더 수요층이 두껍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장점은 뭘까요? 장점.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 독점 상권이죠. 독점 상권. 이쪽이 이제 모텔이 두 개만 이렇게 있겠습니까? 이쪽이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은 허가를 내주기 전에 여기 신도시를 개발하기 전에 이미 허가를 내줬던 거예요. 언제? 1994년도에. 그렇죠? 이때 내준 겁니다. 지금 2020년입니다. 2020년도에 여기에 이제 나대지가 하나 있어요. 나대지.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냥 뭐 오피스텔 또는 뭐 원룸을 지을 수,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나대지가 있어요. 이 나대지에 호텔이나 모텔에 대한 허가가 안 난다는 거죠. 여기는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호텔이나 모텔 허가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경쟁이 좀 심화가 되고 이쪽에 독점 상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을 하나만 꼽아봐라 그러면 독점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작은 뭐 여관이랄지 장급 여관이랄지 뭐 이렇게 해서 조그만한 이렇게 여관이나 모텔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아주 이제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땅을 이제 시행사가 매수를 해서 말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오피스텔을 짓는다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다든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독점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장점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관리하기가
해당 모텔 같은 경우요. 땅이 몇 평입니까? 207평이죠. 여기가 207평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207평. 주차 대수가 몇 대 가능하죠? 네, 20대 이상 가능하죠? 대지 면적이 207평이니까는요. 그러면 이쪽 역세권에는 땅이 보통 100평 미만입니다. 100평 미만인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세권에 100평 이상의 호텔이나 모텔이 있다 그러면 희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준주거지역과 일상업지역과 땅값을 비교를 했을 때 이쪽에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 상업지역에 있는 지가가 주거지역보다는 훨씬 더 비싸겠죠. 그래서 주거지역은 땅값이 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평수를 보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A 모텔의 소유자께서 말이죠. 여기가 이제 모텔입니다. 이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가 107평이었어요. 운영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호텔, 모텔의 모든 소유자분이 고민하시는 부분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주차장이죠. 주차장. 그래서 옆에 있는 땅을 여기 이제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소유자께서 이 주택을 판답니다. 그래서 A 모텔의 소유자께서 김씨 나한테 주택을 파세요. 그리고 샀습니다. 사가지고 주택을 멸실을 시키고 철거를 시키고요. 100평을 샀습니다. 여기는 이제 모텔 허가가 안 나겠죠? 왜? 주거지역이니까. 여기를 이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주차장. 주차장으로. 네. 그러면 용도 지역은 두 필지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한 필지는 모텔이 이렇게 건축물이 있고요. 네, 한편은 이쪽은 이제 나대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대지가 돼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고객께서 예전보다는 더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고객께서는 효용도가 더 높아지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어떻겠습니까? 직원들의 업무량 중에 50% 이상이 주차 업무입니다. 주차 업무. 이 주차 업무 때문에 이직률이 많이 따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역시나 호텔 황제도 말이죠. 이 근무를 하면서 카운터나 프런트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주차장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픈 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카운터나 프런트에 앉아 있는데 주차장은 만실이죠. 객실은 공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CCTV를 보니까 차량이 진입해서 우리 호텔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객님이 주차를 알아서 하고 로비로 들어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겠습니까? 바로 튀어나가야죠. 바로 튀어나가가지고 고객님의 주차를 안전하게 도와드리고 고객님을 모시고 프론트로 오셔서 객실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주차장이 넓은 호텔이나 모텔은 말이죠. 직원들의 이직률이 낮습니다. 직원들의 이직률이 낮은 이러한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모텔이나 호텔은 타 호텔이나 모텔보다도 급여를 조금 적게 줘도 돼요. 왜? 업무량이 그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따라서 관리하기가 편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관리하기가 편하다. 그리고 이렇게 밀집 상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밀집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에 대한 부담, 리모델링에 대한 부담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 이유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는 이제 A 모텔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조그마한 소형 여관이나 모텔이 이렇게 있는데 거의 독점 상권이에요. 여기가 만실이 돼야 고객님들이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의 뭐 장기방 위주로 운영한다는 개념이죠. 대시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상업지역에 호텔이나 모텔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지금
네, B 모텔의 소유자께서 운영을 잘 하고 계시고 있어요. 매출이 7,500만 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C 모텔, C 모텔에서 10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매출 7,500만 원에서요.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매출은 조금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하락의 폭이 얼마나 떨어지냐가 문제인 거죠. 이제 평상시에 관리를 잘 했다면 매출 하락 폭이 얼마 안 될 거고요. 평상시에 배짱 양사를 하고 고객님들에게 분칠절 내지는 청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객실을 판매해 왔다면 매출에 대한 하락 폭이 더 크겠죠. 네, 그러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극복을 했어요. 한 2년 혹은 지나고 나서. 그랬더니 여기 D 모텔이 또 리모델링을 했어요. 네, 이러한 리모델링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단점은 뭐겠습니까? 단점. 일반 상업 지역의 단점은 이제 그 장점을 제외한 부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장점을 가지고 보면은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단점은 일반 상업 지역의 단점을 역으로 가져오면은 그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반 상업 지역의 단점은 말이죠. 밀집 상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밀집 상권에 따르는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점을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관리하기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 비해서 관리하기가 조금 더 어렵다. 이중률이 높다. 이 한 가지로 대변할 수 있겠죠. 주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 번째는 리모델링에 대한 부담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단점은 뭘까요? 단점. 가장 큰 단점이 집가 상승에 대해서 일반 상업지역보다는 작은 폭으로 오른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시세 차익을 보기가 일반 상업지역보다는 소폭이다. 누릴 수는 있겠으나 집가 상승이 적게 상승이 되기 때문에 누릴 수는 있으나 적은 폭으로 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공시지가는 말이죠. 이 공시지가가 연평균 3%씩 오릅니다. 전국을 평균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3%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일반 상업지역은 용도지역 중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 3.5%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2.5%. 이 정도 예를 들자면 이렇게 집가 상승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은 수치를 놓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께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단점은 뭡니까? 일반 상업 지역에 비해서 수요층이 얕다. 수요층이 얕기 때문에 이제 일반 상업 지역이나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의 금토는 다 만시를 이룰 수 있겠지만 평일날 매출을 봤을 때 독점 상권이 유리하느냐 아니면 밀집 상권인데서도 오히려 유리하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여기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하다, 더 불리하다,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는 거고요. 어떤 운영자가 어떠한 운영 방식을 통해서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수요층이 일반 상업 지역보다는 두텁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 이론상으로 100% 우리가 기재할 수 있겠죠. 수요층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단골 고객을 더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는 거. 운영하기 편하다고 해서 어떠한 타성에 젖어서 운영하시다 보면 가랑비에 옷에 젖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잘 극복할 수 있게끔 운영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반 상업지역과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장단점을 이렇게 표를 통해서 호텔 황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려봤습니다.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요, 좋다 나쁘다에 대한 개념은 아닙니다. 본인에게 본인이 불리한 본인의 단점을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용도 지역이 어디 있느냐. 내 장점은 상관이 없죠.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내가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게 된다면, 내 이런 거는 조금 무섭다. 이런 거는 내가 조금 극복하기 어렵다. 하지만 나는 이런 거는 자신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보셨을 때 장점은 우리가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단점을 놓고 보셨을 때 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나에게 맞는 용도 지역을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는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결정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이자 지급액. 대출금 얼마죠? 32억 채무 인수를 받는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했을 때 말이죠. 이자율은 4.9%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1억 5천 700만 원.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는 1,31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초기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13억 투자하시죠? 13억. 이 자기 자본입니다. 13억 투자하시면 월 매출 7,700만 원 중에 매월 2,200만 원에 대한 순수익을 누리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누릴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20.3%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텔 황제가 말이죠. 여기에 자기 자본이라고 한번 기재를 했는데요. 자기 자본. 이거를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과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담보율 한번 볼까요? 담보율. 담보율. 담보율이 높아야 대출금이 높게 나오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감정가가 높아야 대출금이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감정가가 어느 지역이 더 감정가가 높게 나올까요? 일반 상업지역과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 당연히 지가가 높은 일반 상업지역이 감정가가 더 높게 나오겠죠? 감정가가 높게 나온다는 거는 대출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출금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초기 자기 자본을 적게 투자해도 우리가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본을 적게 투자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수익률.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본이 적게 투자가 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높게 나오는 구조. 이렇게 되어 있죠. 분모가 낮으면 더 높게 나오는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수익률은 자기 자본이 이제 적게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거는 자기 자본을 적게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지 마진율이 적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차이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호텔 황제가 이렇게 장단점을 쫙 나열해 줬는데 내가 봤을 때에는 나는 여기에 독점 상권이 내 마음에 꼭 들어. 그래서 나는 같은 가격이라면 일반 상업지역보다는 제3종 일반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본이 더 많이 소유가 된다. 이 단점 하나 더 여러분이 꼭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실 때 매가 대비 최대 융자 실인수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출금이 얼마가 나오느냐라고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호텔 형제가 말이죠. 이 자기 자본에 대해서 상업지역과 일주거지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경기도 용인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 매매 물건 현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